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동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종우 연구위원,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양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전략 좀 한번 챙겨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국내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의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교전 중단 등 휴전 협상안에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유럽 국가 사이가 좋아져서 교역이 개선되게 된다면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또 유럽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국채를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채 가격이 좀 안정화되게 된다면 유럽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은 중소형주와 대형주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실망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으로 조금씩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4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악재 요인들이 조금씩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바대로 경기 민감 대형주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 반등 수혜주인 정유와 화학, 건설주 원만한 반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주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약간 왜곡된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부담감은 안고 종목 선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개선되고 있는 실적 흐름 속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시장 판단 어떻습니까? 쉬고 오셨더니 시장이 조금은 나아져 있죠. 네, 분위기는 개선된 거 사실이고 리스크온 투자도 나타나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도 여전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과 관련된 랠리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은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주가가 너무 싸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의 모멘텀만 주어지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외국인들까지 사고 있는 석유화학주들 일부 종목,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 소비, 아까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계속 연동되면서 2015년도에 실적의 레벨을 높여갈 수 있는, 혹은 실적의 이익의 레벨은 아니더라도 매출의 레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저는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수 랠리보단 종목 랠리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현재 리스크온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도 유효하다. 그래서 지수가 2천 가면 뭐합니까? 내 종목이 안 오르면 말짱황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지수의 중심보다는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목, 섹터의 선택,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가 여전히 전략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에 조금씩 저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달러 환율의 급락도 지난 금요일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한 14원 정도 크게 밀려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많이 거론은 안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어요. 네네. 이에 따른 영향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결국은 글로벌 환율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 QE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죠. 일본도 양적 완화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라든지 스웨덴, 호주 등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도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념들, 그러니까 향후 어떠한 나라가 어느 정도의 완화 정책을 추가로 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혹은 원화 대비해서 다른 가치의 화폐와 비교를 했을 때 원화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화가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고 하듯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예측에 대한 그 가시권을 벗어나고 그런 부분 자체는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금통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점진적인 강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대형 수출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제 환율에 겁나서 대형주를 팔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유입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유럽계 자금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더 크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일단 변동성만 확인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율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를 다소 제한하는 움직임 정도로만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종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금요일에 삼성그룹주였습니다. 삼성생명은 7% 급락했고 제일모직은 또 6%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들 종목 각각 왜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유랑 또 앞으로의 판단까지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이제 개별 기업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이슈와는 크게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모직은 바이오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도 785억으로 기대치에 좀 부합을 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메티포스피드들 급등하는 모습들,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 45%가 부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주주환원 정책 속도의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고 또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히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정책들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했고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제일모직은 추가 상승, 삼성생명은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이슈는 삼성그룹을 포함해서 다른 대기업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오늘 성속은 어차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이라든지 SK그룹의 SKCNC 같은 종목들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삼성 SDS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시각, 김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이 얘기는 너무 여러 번 드려서 더 얘기 드리면 저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제일모직, 삼성 SDS의 밸류에이션이 솔직히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돼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 종목의 실제 가치 평가는 말 그대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은 안고 가야 될 그런 변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그림을 보기보다는 큰 그림을 볼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전문가 말씀처럼 단기적인 전략에선 답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면 팔아야 되느냐?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즐기면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핵심 종목으로서는 제일모직 빼놓을 수 없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세 종목은 저는 필수 불가결한 종목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투자한다면 이 세 종목을 빼놓고 가는 건 거의 미친 짓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세 종목을 장기적으로 조정을 즐기면서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 조절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다만 삼성 SDS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상으로는 최하단 종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아니라 사업 구조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물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서 삼성 SDS가 갖고 있는 IT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S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싸진다면 매력적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주 내 각각의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연휴를 앞뒀습니다. 바로 이틀간의 거래일 동안 투자자분들이 과연 팔 것인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시죠?
네, 일단은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실무 협상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에는 긍정적인 낙관론이 조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일단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은 이 거래일 동안 매수를 할 것이냐 저는 일단 보유 종목 관리에 치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휴 전날에는 이제 금요일 효과라고 하죠. 휴일 전날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효과가 화요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종가 부근에는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고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선별적인 종목 공략이라든지 보유 종목 관리에 치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질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외국인의 유동성, 화학주로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는 롯데케미칼 외국인의 매수 쏟아지는 이 종목 관심 갖자 이야기 주셨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 김종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